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상반기에 둔화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 들어 최근까지 계속되면서 지난달부터 물가가 진정될 거라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 당국 대책은 무엇일지 금융시장부 오진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로 나왔습니다. 8월부터 석 달 연속 오르면서 10월에는 물가가 하락할 거라고 했던 이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이 빗나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0월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 올랐습니다. 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초에 물가 상승률이 8, 9월 상승폭 확대 이후에 10월부터는 내려서 연말이면 3% 부근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망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10월에 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 한국은행은 높은 유가와 환율 그리고 농산물 가격 이 부분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유가와 환율의 고공행진은 8, 9월에도 좀 계속된 현상이라서 어느 정도 내다봤지만 농산물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높았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과거 패턴을 보면 2021년과 22년 평균으로 보면 10월에 전월 대비 5.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 예. 그렇지만 올해는 이게 0.2%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추석 이후 달에 좀 농산물 물가가 내리는데 이번에는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좀 예상하기 힘들었다. 이런 게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당연히 이제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길게 이어가는 점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유가가 두바이유인데 7월에 월 평균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는 데서 9월에는 93달러까지 올랐다가 10월에도 조금 내렸지만 9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그 물가 상승률에는 결국 이제 농산물 가격이 주된 원인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사과값이 뛰면서 금사과라는 말이 나왔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 당국에서는 11월 물가, 그러니까 다음 달 물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물가가 다시 안정될 수 있느냐 관건은 역시 유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 경제가 불안정하고 이에 따라 이제 유가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이제 커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시작했어도 지금 중동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에 따라 유가도 지금은 최근 조금 하락하면서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네. 요것만 보면 일단은 11월 물가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좀 문제가 됐던 농산물도 정부 설명에 따르면 10월 말부터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볼 때 정부는 11월부터 물가가 다시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유가가 추가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이란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일단 11월부터는 물가가 둔화할 걸로 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뭐 아직까지 급할 거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1월에 물가가 4%로 간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ING 같은 데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10월까지 오르면서 물가 지수가 113.3까지 이미 올랐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11월에는 109.1, 12월에는 109.3이었습니다. 요걸 감안하면 이제 11월과 12월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올해는 한 차례도 전월 대비 떨어진 적은 없고요. 예. 지난해에도 8월과 11월 두 차례 0.1% 하락한 사례들 뿐인데요. 이게 물가 지수가 뭐 농산물과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큰 거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네네. 기본적으로 또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품목이 많고 새롭게 오르는 품목들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월 대비 하락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전월 대비 같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11월 물가가 3.9%가 나오고요. 전년 동월 대비 12월에는 3.7% 정도가 계산돼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한은도 이제 연말에 물가가 당초에는 3% 내외까지 떨어질 걸로 봤다가 이제 최근에는 기존 전망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바꾼 상황이긴 합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주류 및 식품 업체들 가격 인상이 또 줄을 잇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주류 업체들은 소주, 맥주 인상 가격
인상안이 발표가 됐고요. 맞아요. 또- 그 기억나는 게 소맥 가격 12,000원 넘어간다 뭐 이런 기사 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한 44% 이상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주류부터 배추까지 이곳저곳에서 이제 물가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정부도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전 부처가 물가 안정 총력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말을 보면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살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배추, 마늘, 고추 등 김장 관련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싼 가격에 좀 대거 풀 예정이고 네. 그렇지만 이런 인위적인 가격 관리 예전에 MB 정권에서 있었죠. 저기 이제 배추국장, 무국장 뭐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식의 당국을 통한 인위적인 물가 통제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실제로 물가가 잡힐지는 이제 다음 달 나오는 수치를 확인하고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계부채 이야기도 이제 해보자면 그 대통령실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외환 위기 때 수십 배 충격이 온다라고 살벌한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부가 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부채가 다시 증가한 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의도한 측면도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해서 10월에 있었던 규제 완화, 또 40조 원 규모의 특례 보금 자료론 공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요. 네. 이른바 뭐 둔촌 주공 구하기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둔촌 주공 위매각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런 평가였는데 아무튼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연착륙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당연히 이제 부채도 따라서 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도 부채가 더 늘고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단하고 50년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대출을 좀 옥죄는 이런 조치들을 했음에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니까 네.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강경한 스탠스로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길래 그렇습니까? 네, 일단 최근 통계를 보면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이 9월보다 3조 6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볼 때. 예. 네, 이제 10월 전체 은행권 대출 통계는 이번 주에 이제 한은하고 금감원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네. 은행권 대출은 아마 한 6조 원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최근 이제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오르고 정부도 이제 금리도 올리고 좀 대출도 적게 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네. 한은 총재도 이제 당분간 1% 금리는 없으니까 이제 빈대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은 이런 경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예.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다만 또 이런 부분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출 시차를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아마 이제 대출하고 가장 큰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게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조금 과열되는 현상이 있었고 이때 계약하고 이제 잔금을 치른 게 지금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가계부채 총량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계 신용 규모 통계를 보면요. 3분기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난해 4분기에서 약 4조 원 감소했다가 네. 올해 1분기에는 약 14조 원 감소. 잘 줄어들고 있다가 2분기에는 이제 9.5조 원 증가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말 현재 총 잔액은 1,863조 이 정도에 달합니다. 좀 심각한 문제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잘 감소를 하다가 다시 이제 증가세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사전 경고에 나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물가를 잡고 부채를 줄이는 그 정석적인 방법은 뭐 기준금리 인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한은이 이제 지난 1월 이후로 이제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가랑 부채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당장 금리를 인상할 정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은은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물가가 전망 경로를 이탈하면 3.75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또 10월에 물가가 좀 올라온 거는 예상보다 높은 거는
어느 정도 금통위 때 감안을 했던 사안이다. 이런 게 또 하는 관계자들의 입장이고요. 네네. 그때 뭐 10월에도 금리를 어쨌든 동결을 했습니다. 물가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인증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아직 3.75% 금리가 현실화될 정도로 경로를 이탈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10월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책 이제 예고의 변화가 있는 네, 거죠. 네. 한 명의 금통위원 아마도 이제 조윤재 위원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분께서 부채 문제, 가계부채 문제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걸로 이창용 총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하지만 한 명 금통위원은 또 반대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내릴 오히려 수 있다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네, 그 말을 총재가 설명을 했는데 예.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종합해서 보면은 금리 인상이 뭐 가까운 시기에 임박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가 안 잡히면 금리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정부 규제를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상황이고요. 이 정부 규제가 이제 막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